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장 막판으로 가면서 힘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무거운 재료를 가진 상황에서도 잘 버텨준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피크를 찍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희망을 좀 품고 시장이 선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전에 나온 파란 저점을 뒤로 하고 그래도 오후장에는 상승권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삼성 SDI 중심으로 셀업체가 빨간불을 켜줬는데 2,32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2차 전지주와 또 콘텐츠주가 지수를 이끌어주면서 760선 등락을 거듭하는 플러스권 움직임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이라는 점, 또 수급적인 포지션, 특히 양시장 모두 마감이 좀 가까워질수록 기관의 매도세가 좀 짙어졌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무거운 이슈를 안고 있었던 만큼 향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도 최성의 아이디어로 또 탁월한 솔루션 드릴 수 있도록 풍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씩 함께 풀어가 보시죠. 오늘장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CPI, 삼성 SDI, 게임주, 자동차 부품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호실적, 또 삼성 SDI발 호재로 이제 2차 전지가 고생 끝, 꽃길 시작인가? 이렇게 시작을 생각을 했던 찰나에 오후장 넘어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의 하락폭에 좀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가시가 돋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우려하셨던 분들 또 그 부분들을 진단해 볼 거고요. 이슈까지 한번 자세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주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넵튠의 중국의 서비스 허가권인 그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 게임주 전반에 이 소식 때문에 또 2거래일 연속 그린라이트가 켜질 수 있었는데요. 낙폭 과대의 늪에서 이제는 낙폭 과대의 매력을 안고 호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지 한번 접근 포인트와 함께 전망과 전략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풀어드릴 거고요. 종목도 챙겨드릴 거니까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도 먼저 체크하고 가시죠. 먼저 한국항공우주 52.13% 챙겨갑니다. OCI와 대덕전자 30% 넘게 챙겨가고 있고요. 또 30% 육박하는 SL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톡에서 챙겨드린 단기 공략주입니다. 시노펙스 6% 넘게 챙겨가고요. 세종메디칼 27.8% 담아내네요. 또 7월 7일에 소개해드렸던 메디아나 15.3%의 수익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모든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든든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 이야기와 종목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힘차게 함께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도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 기운을 또 가득 안고 네.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사하게 오늘도 네. 함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다른 흐름을 좀 보여있는데요. 과연 상승한 섹터들은 어떠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상승했는지, 하락한 섹터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성장 모멘텀이 좋고 재무도 좋고 차트상 위치까지 좋은 한 종목 브라인더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 개인 플레이를 밀착 플레이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빅 이벤트가 지나간 시장 자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네네. 시장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먼저 한번 맞습니다. 전반적인 진단부터 해주실까요? 네. 어제 미 증시 9시 30분이었죠. 네.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미 증시가 갑자기 9시 30분에 쭉 하락했었어요. 쭉 하락했다가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어제 마감된 새벽 미 증시는 3대 지수 CPI가 9%, 9.1% 증가하면서 9.1%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죠. 3대 하락 마감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조금 뭐 하락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양시장 좀 다른 흐름을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7%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3% 상승 마감했는데 요 특이한 거는 코스피 쪽을 좀 특이합니다. 코스피가 개인이 매수세였어요. 개인이 매수세. 지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개인이 이렇게 매수세였고 외국인이 3,988억으로 매수세로 마감했는데 기관이 5천억 넘게 5,335억 정도의 순 매도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이 코스피가 오늘 증시 하루 종일 한 5차례 정도 왔다 갔다 반복을 했다는 거죠. 매도했다가 매수였다가 매도했다가 결국엔 외인이 3,988억이 순매수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는데요. 여기서 좀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기관 쪽에서 5,335억이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네. 금융투자에서 좀 주체를 이끌었는데 이 물량만 조금만 줄어들었다면 오늘도 좀 상승하지 않았나 그런 좀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딱 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전 네네. 세계가 우리 그 CPI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 네, 이야기를 딱 주목하고 나눴었는데 저도 그 속보가 딱 뜨더라고요. 30한 2, 3분쯤에 네네. 9.1%다.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일 시장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 대비 그래도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은 네네, 했어요. 맞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제가 지금 발표되자마자 내일 국내 증시 좀 힘들겠구나 네. 이렇게 싶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그나마 마감했지만 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9.1% 시장에서 8.8% 예상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원물가 지수입니다. 그 근원물가 지수라는 것은 변동폭이 큰 일시적인 변동폭이 큰 물가 지수보다는 이제 기초적인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5.9%까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슈가 있었잖아요. 캐나다에서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죠. 울트라 스텝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네. 금리 인상의 압박이 좀 더 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분은 근데 그나마 좀 우리가 위로될 만한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분은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6월 CPI,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부분 에너지가 차지를 했는데 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이 바로 6월 달에 겹쳐 있고요. 그때 휘발유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국제 유가를 우리가 매일 다루고 있지만 6월 달에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었죠. 네. 그렇지만 7월 달에 들어서 어떤가요? 지금 국제유가가 네, 많이 급락하는, 내려가고 있죠. 네, 그렇다면 6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7월 달의 CPI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지 않겠냐, 정점이지 않겠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7월 달은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또 에너지에 집중됐던 6월의 CPI 지수였기 때문에 7월의 CPI 지수에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경제 지표 흐름도 체크를 꼭 해보면서 또 계속해서 전략을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그런 전략 든든하게 세워 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CP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네카오, 이른바 네카오죠. 점검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물가도 충격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또 실적 우려도 있고 언택트 기대감도 사실 있었는데 네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이 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근데 오늘 카카오는 상승 전환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네, 마감을 맞습니다.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 구간을 기회로 봐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세요. 네,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빨라질 있다는 거다.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표적인 성장주, 대한민국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너무 과하게 선반영이 됐어요. 오. 저기 높게 좀 밸류가 책정되어 있던 건 사실인데 지금 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뭐 적정 주간의 저평가 내지의 그 위치까지 왔고 코로나 이전 주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다고 이제 반등할 시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홀딩 전략 하시는 것도 참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플랫폼 관련주인데 늘 왜 말씀하시는 게 뭐 성장성이 있고 네. 또 실적이 받쳐줄 거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지금 구간, 지금 상황에서도 네네. 그럼 관심권에 둬도 된다? 이렇게 네, 보실까요? 충분히 관심권을 가져도 되고요. 오. 다만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오. 미래의 성장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그 성장 동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좋습니다. 플랫폼주, 또 그런 눈여겨볼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충분히 더 짚어드리고 타점까지도 안내해 드릴 거니까 같이 함께 전략 세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다섯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세세하게 한번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키워드를 한번 첫 번째로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는데 좀 더 해피엔딩의 확률을 또 확실하게 한번 높여보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또 2차 전지 전반에 훈풍을 불어 넣어줬어요. 근데 오후에 가면서 에코프로 BM이 네네. 하락 전환을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분석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로 BM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저는 상반된 그림이었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같이 출발했어요. 상에서 네. 같이 출발했다가 에코프로 BM이 뭐 장중한테 고점이 6% 정도, 근데 마감은 마이너스 2.50%고 네. 반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15.88이고 종가가 네. 거의 10% 가까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자, 어닝 서프라이즈 둘 다 똑같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출이 472%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282%.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58%를 상회하는 그런 어닝 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왜 상반된 그 반응을 보였냐면은 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인데 지금 PER도 20배가 넘습니다. PER 20배 넘고 지금 업종 대비 PER이 46.99인데 네. 이 에코프로 BM이 어떤가요? 104%입니다. 반대로 에코프로를 볼까요?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자, PER이 1.46 거의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업종이 40.99인데 얘는 뭔가요? 주가 수익률이 6.0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딱 발생이 됐는데 차익 매물 실현,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기가 에코프로 BM이 더 많았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거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갭상으로 시작했다가 주가가 밀린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렴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 BM이 이제는 하락의 패턴을 밟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업 분석을 좀 보게 되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 2020년이요. 전년 대비해서 142.85%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보다시피 44.11%, 24년도에도 40.34%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많이 하락할 때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신 거나 혹은 에코프로 BM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었던 분들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 지수는 엄청나게 하락하는데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상승을 계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하락의 패턴을 밟는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갖고 계시거나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보유자분들은 홀딩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을. 네네. 그럼 내일장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뭐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걸 네. 단기적인 관점보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은 당연히 차트 분석이 들어가야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해당 회사가 성장 모멘텀 탄탄하고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은 매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의 급락에 대해서도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고 또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주면서 이런 흐름 보였다라고 또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차후에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임에 분명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 이후에 또 같은 이런 재차 상승 가능한 전략들 함께 노란톡방에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2차 전지 이슈가 있죠. 원통형 배터리도 핫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성 SDI와 BMW 간의 공급 계약이 조율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기존의 또 각형이나 파우치형에서 이제 전환이 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매수 기회라고 확실하게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보게 되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이제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이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이끄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지수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제가 뭐 차트 설명도 많이 드렸지만 내려갈 곳이 있긴 하지만 내려간다 그래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 움직여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삼성 SDI 같이 오늘도 2.46%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런 계약 조건들 그리고 실적 어닝 서프에 나올 때 어떤 명분이 된다는 거죠. 자, 주가가 지수가 많이 내려가고 종목들이 많이 바닥권에서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던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삼성 SDI나 다른 2차 전지 혹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다른 여타 종목들도 이런 실적 명분 혹은 뭐 공급 체할 명분 이런 명분이 있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보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신규로 진입해도 매우 좋은 자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또 지수 상승에 대한 명분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 계속해서 꼭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혹시 눈길 가는 종목이 있다면
저희가 또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를 네네. 해드렸던 맞습니다. 것 중에 테이펙스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테이펙스죠. 지금 엄청나게 큰 수익을 챙겨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네네. 또 든든하게 계속해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늘 히든트랙 종목을 네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성장, 재무 차트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지금 진단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저희 종목이죠. 네,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생방송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해당 업체가 이제 이 접착제 전문 업체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뭐 붙이는 접착제가 아니고요. 2차 전지용 이렇게 접착제 그런 업체인데 이게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 PER이요 19배 수준인데 이 동종 업계의 2차 전지 소재 평균들이 PER이 45배라는 겁니다. 그다음 너무 낮은 밸류 회사의 가치 자체가 동종 업계보다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당 회사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보다시피 기업 분석 컨센서스 볼까요? 네. 2022년도도요. 2,110억으로요. 전년 대비 36%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23년도도 2,671억, 26% 증가. 2024년도 3,000억이 넘고 24.52% 증가. 이렇게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해당 회사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떤가요? 주가가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이 고가를 찍었던 11월 26일 50일 신고가를 찍었던 91,5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모멘텀이 있고 지수가 내려오면서 많이 하락한 종목 하지만 모멘텀이 있으면서 실적까지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바닥 잡기로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잡고서 내일 왜 안 올라 이게 아니고요. 네.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주가가 좀 더 내려온다고 한다면 분할 진입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매수 구간에서 추가 분할 매수할 비중, 자금 이런 거 좀 남겨두셔야겠죠. 그런 종목도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는 이 종목 참 좋습니다. 실적도 좋은 것 같고 모멘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수 타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분할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것도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저희가 또 히든트랙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테이펙스도 전략 계속해서 챙겨가신다면 저력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 포트에서 또 톡톡히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분할 매수 3타점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주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판호 발급 소식에 좀 들썩들썩했는데 이게 좀 사실 네. 넵튠이 받은 판호고 네. 중국이 또 언제 어떻게 내줄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좀 이거를 좀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게임 관련주의 넵튠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호재죠. 추가적인 네. 다른 게임사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 코로나 때 게임주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다가 현재 주가가 많이 밸류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좋고요. 중국 판호를 받았다는 게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게임 시장이 바로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판호 자체가 받았다는 것은 게임사들이 앞으로의 실적도 좋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겠죠. 네. 하지만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은 원자재, 수출, 환율 뭐 이런 게 연관돼 있는데 게임주들이 원자재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수출을 하나요? 그런 뭐 이런 걸 뭐 원자재 수출하고 그런 건 아니죠. 만들어서. 그리고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 경기 침체에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성장주이면서도 현재 많이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성장주에 대해서 많이 혹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침체에서 반대로 해서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방어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NC소프트의 목표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NC소프트가 목표 주가 내려간 것은
추후에 충분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아.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NC소프트, 코스피고요.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나 비슷해서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지금 외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판단되기는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뭐 목표 주가가 하향됐다고 해서 그 회사가 주가 계속 바닥친다 그렇진 않으니까요. 오. 언제든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작이 나올 때마다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단기적 관점보다 좀 장기적 관점을 보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또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권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웹젠을 좀 보고 싶어요. 오, 저희 웹젠? 예전에 공략 종목이기도 했어요. 네. 이미 중국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성장률을 인식해서 게임주도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웹젠 자체적으로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웹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웹젠에 대해서 제가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타점이겠죠. 네. 신뢰되는 매수타점, 웹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수타점 다 알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웹전에 대한 매수타점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게임주 관심 종목으로는 웹젠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 잘 잡아가신다면 수익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7777 숫자로 7 4개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 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탄력적인 단기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세종메디칼이 27.8%의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경우는 또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퍼지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네네. 자, 이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저희가 7월 6일 날 지금 공략 종목으로 지금 노란톡방에서 드렸습니다. 네. 노란톡방 단기적으로 드렸는데 현재 뭐 27.8%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수익 중에 있는데 네. 이 종목 이제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저희가 바로 이 위치였거든요. 지금 오. 요 위치요. 요 위치가 7월 6일 날 저희 드린 후에 주가가 지금 주가가 어떤가요? 계속 이렇게 오르네요. 계속 상승합니다. 11선 뒤지면서 네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오면서 전형적인 신뢰도 있는 쌍바닥 패턴이죠. 쌍바닥 패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서 분봉상에서 저희가 일봉상 차트는 이미 만들어졌고 분봉상 좋은 타점이 있어서 공략점을 드렸는데 현재는 27.8% 수익 중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요. 뭐 오. 추가적인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겠으나 비중은 많이 못 들어가죠. 해당 회사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는 재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짧게 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방송 중에서는 중장기 관점의 종목들 성장 모멘텀 재무 차트까지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노란톡방에서는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더라도 짧게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이 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식이 좀 재미있을 수 있도록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항상 노란톡방에서 단기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좋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세종메디칼 리뷰해 주시면서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 또 탄력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함께 타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껴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에는 또 어떤 탄력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네. 내일은 이제 내일장 지금 시간에서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또 이제 네.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이 관련된 코로나 관련주나 혹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주도를 이루면서 상승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짧게 네. 접근할 수 있는 일명 단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단타 같은 종목들 정확히 잡아내는 게 좋겠죠. 그런 종목들도 내일장에서 코로나 관련주, 장비 관련주,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저희가 짧은 관점에서 좋은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뚝 들어있어서 좋은 수익률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주 편안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 관련주와 반도체 장비 관련주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들 내일 장에서 또 타점 관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같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든트랙 종목은 성장 재무 차트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숨은 진주 같은 아주 저력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방금 코로나 관련주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처럼 플레이리스트 종목을 테마와 또 단기 대응에 포커스 갖춰진 그런 탄력적인 종목을 소개해드렸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히든트랙은 저력 있는 단단한 종목이니까요. 이런 든든한 종목 담아 가시려면 채널 고정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성장성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자, 그동안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납품이 실적이 조금 덜 나왔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다 납품을 할까요? 자, 알다시피요. 국내 최대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그리고 한국 GM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현지 어디겠죠? 미국이겠죠. 미국 쪽의 현지 법인을 통해서 폭스바겐과 BMW에 현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부품을 현재 오늘 갖고 온 종목, 해당 기업이 만들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해당 기업은 차체 부품을 만듭니다. 차체 부품. 네, 국내 매출 규모로요. 몇일까요? 1위일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 매출, 차체 매출 규모로는 국내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저 같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용접 기술로 인해서 세계 어떠한 완성차에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차체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진 보니까요. 모든 게 있는데요. 그렇죠. 모든 거. 이 자동차의 외관에 대한 모든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갖고 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독보적인 기술이 바로 범퍼 빔이라는 거예요. 범퍼 혹시 아시죠? 네네, 범퍼. 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범퍼카? 네. 범퍼 빔, 범퍼. 차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범퍼카가 그 범퍼 이렇게 삥 둘러져 있잖아요. 네네.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범퍼인데 이 범퍼에서는 경쟁사가 거의 없고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혹시 아세요, 랭커님? 알죠. GV 시리즈죠. 그죠, G80, GV80? 네, 맞습니다. 참 이쁘죠. 네. 참 이쁜데 이 해당 회사가 국내 최초예요. 두 번째도 아니고 국내 최초로 해서 이 해당 회사의 자동차의 문과 헤드 부분에 엔진 후드 부분에 특별한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그 소재가 바로 알루미늄 소재의 6000계열
6천 계열 소재다라고 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당연히 철보다 가볍겠죠, 알루미니니까. 그리고 가벼워지면서 단단하다, 더 단단하다. 그렇다면 이 단단하고 가벼워진다는 거는 어디에 쓰일까요? 대부분 전기차나 혹은 고급 차종에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뭐 전기차에 대한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죠. 그쵸. 거기다 플러스에서 이 독보적인 이 범퍼 기술 그리고 이 경량화, 전기차에서 경량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량화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갖고 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장성 시작이고요.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온 방법 알려드리고서 또 하나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지연됐던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 생산이 이제는 올해부터 또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성장성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업체가 자동차 외관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범퍼 빔과 알루미늄 소재의 차체 부품은 경쟁사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자동차 업황까지 좋아진다면 극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로 진입하신다면 든든한 수익 충분히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3타점의 매수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더 많은 성장성이 그러니까요. 높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다시피 배터리 팩이에요. 배터리 팩에는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모듈, 배터리 시스템이 있는데 해당 회사가 현재 배터리 케이스 모듈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증가와 성장성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도 그거에 발맞춰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해서 기아 EV6 그리고 또 GM의 소형 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완성차에도 충분히 납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해당 회사 갖고 있는 기술력이 뭐죠? 차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완성된 그런 배터리 모듈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도 모든 완성차,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에다가 납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차겠죠. 지금 우리가 기대되는 차들이 바로 전기차, 수소차인데 해당 회사 두 가지 부품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다 하네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차인데 이 수소차에서 수소 저장 시스템에서 좋은 성과를 해당 회사가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무슨 기술력이 있다고 했죠? 레이저 기술력이 있다고 했죠. 레이저 기술로 차체를 탄탄하게 만들고 모든 차체 다 만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수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빵 터지지 않는 거겠죠. 네네. 예, 해당 회사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소 저장 장치, 수소 저장 장치의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차곡차곡 다 준비된 회사예요. 차체 기술력도 있고 전기차, 수소차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군이 있습니다. 또 바로 있나요? 스마트카 부품인데 이 스마트카 부품 당연히 자율주행이겠죠.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자, 사진 볼까요? 자, 보다시피요. 원적 회전 센스, 라이더 센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눈이 있죠. 눈이 있어서 우리 걸어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살짝 피해서 가고 네.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시스템, 자동차에는 이 원적 회전 시스템이나 라이더 센서가 이 장애물을 피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해당 회사가 현재 이걸 개발 중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해당 회사는 몇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회사는 전기차, 수소차, 스마트카, 자율주행 그리고 또 차체 부품 모든 전기차 부품에서 1등을 하고 싶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해당 회사는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술력을 말이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작년 1월이었습니다. 작년 1월에 국가 지원으로 신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소부자 으뜸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5년간 50억씩 250억.
엄청나죠. 네, 이 엄청난데요. 50억, 250억, 총 5년간 50억씩 1년 동안 50억씩에서 5년간 250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다른 걸 자기가 개발하고 연구를 하겠죠. 또한 이 소부장 으뜸 사업으로 선정돼서 글로벌 진출을 하는데 어떤 규제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규제들을 다 풀어주니까 충분히 해외에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다시피 지금 해당 회사가 하는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기술력까지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까지 해주고 있고 전기차, 수소차, 차체 부품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카 부품, 이 자율주행까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모든 연관된 것을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그거에 대해서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한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갖고 있는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그 섹터들이 전기차 섹터, 수소차 섹터, 자율주행 섹터 모든 섹터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폭발적인 상승까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 대응 전략, 비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노란톡에서만 매수 타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궁무진한 또 추가적인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미래차에 꼭 필요한 부품들을 개발하면서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까지 선정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성과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콕 짚어드린다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을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성장성만 엄청 많으면 뭐예요? 그렇죠. 재무가 좋아야죠. 그렇죠. 신뢰의 바탕이죠. 기업은 돈을 못 벌면서 계속 미래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기업이 돈을 잘 벌면서 미래까지 준비하는 회사가 탄탄한 기업입니다. 네. 재무 탄탄합니다. 자, 오. 재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보다시피 2019년도에 조금 이제 2020년도죠. 20년도 좀 소폭 하락을 했다가 21년도, 22년도 증가합니다. 전년 대비 7.6%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5.1% 증가를 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에서 629억이 2020년도에 마이너스였는데요. 이건 마이너스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 장 가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다시피요,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기업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보는 지표인데 마이너스 629억 20년도에 찍었지만 실제로 기업의 돈은 3천억이 넘게 돈이 들어왔고요. 2021년도 2,500억 들어왔고 22년도에도 738억을 현재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 밑에요. 투자활동 현금에서 이 버는 돈 대비해서 어떤가요?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3천억, 1,600억, 2,600억, 331억 이렇게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투자를 제가 이 기업 분석란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시피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게 되면 지금 유형 자산이 어떤가요? 3,600억, 그죠? 2,366억, 2,577억, 700억 이게 다 어디에 대한 투자일까요? 어딜까요? 전기차, 수소차, 미래 자율주행, 먹거리를 위한.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사업에 해당 회사 돈을 잘 벌으면서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당 회사 이런 투자된 건 어떨까요? 다시 매출로 돌아올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해당해 작년 4월이었죠. 미국 법인 신규 법인 설립했는데 여기다 244억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공시에 올렸고요. 또 하나 8월 17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자동차 기업들과 여러 가지의 수주 계약. 그러니까 현지에서 생산 납품화도 가능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행공장 납품과 미국에 있는 지행공장 납품. 그러면 전기 시장의 최대 시장은 미국 시장이겠죠. 해당 회사 미국 시장을 노리고 현재 진출을 한 겁니다. 그다음 미래 앞으로 주가 상승은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쇼트지 현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비율 볼까요? 158%입니다. 부채비율이 좀 많긴 하지만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네.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빚대 유보율을 보게 되면 2,731%입니다. 부채 대비율에서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는 크게 염려될 부분은 없고 오히려 재무 구조는 우상향 탄탄한 재무가 건전하고 실적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장성과 재무까지 탄탄한 기업.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 타점이겠죠.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까지 빠짐없이 또 체크를 해주셨고 특히 투자 활동 부분에서 미래를 위한 상당한 투자에 상응하는 확실한 아웃풋 기대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을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신뢰가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만 저희가 엄선해서 늘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고 함께해도 된다 이렇게 단언 드릴 수가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명확한 매수 3타점으로 매수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입 자리 빼놓을 수 없죠.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좋은 기회죠. 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 자, 좋습니다. 과거 차트부터 현재 차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이고요. 실적 상승과 전기차에 대한 수소의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현재 주봉상 최근 하락을 깊게 받았어요. 깊은 조정으로 해서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 낮은 밸류와 근데 플러스에서 뭐가 있죠? 성장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현재 박스 하단에 있고 주봉상 상승의 시작점, 수급의 시작점까지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반등 기회가 있을 그런 지점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지금 4,000원대, 4,50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2016년도에 최대 실적일 때 8,0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더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거로 제가 분명히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4,500원 너무 싸고 그 2016년도에 있던 8,000원 주가까지 충분히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진 하락 패턴 맞습니다. 하락 패턴 맞지만 이제는 낮은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을 받침으로 해서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그런 일봉상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리고 또 쌍바닥 패턴이에요. 쌍바닥 패턴이고 현재 지금 매수 타점이긴 하지만 지금 좋은 어떠한 신뢰도 있는 쌍바닥 패턴,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 왔고요. 지금 약간 부족한 게 수급량인데요. 이젠 해당 회사가 이제 실적도 나오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도 있고 실적도 나오고 모멘텀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해당 회사가 우상향 쌍바닥 패턴을 발판 삼아 추가적인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라인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겐 지금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장 모멘텀과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밸류적으로 회사 가치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기업, 주식 가격이 너무 싼 기업, 이런 기업들을요 우리가 당연히 분할로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해당 회사로도요 우리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비중과 대응 전략, 우리가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구간이겠죠. 자, 매수 구간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차트까지 봐주셨습니다. 주봉상으로 매수하기 아주 딱 좋은 구간이다. 또 현재 실적으로나 올해 성장성으로나 반등할 구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은 정말 언제 어떻게 어느 타점에서 선취매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어떤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또 결정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만큼 어떤 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 히든트랙 종목 전략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 그리고 또 마무리 인사도 함께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네, 이런 거 잡아야 그쵸. 되고요. 지금 여러분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텐데 자본시장에서 활용되는 모든 금융상품, 주식이 됐든 옵션이 됐든 선물이 됐든 FX 마진이 됐든 또 코인이 됐든 간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히든트랙 종목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여러분은 오늘 종목을 또 탁월한 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타점으로 그냥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흐르건 안정적인 매수가 가능한 매수 3타점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타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또 대응의 영역이 중요한 요즘 시장이니까 그 대응의 영역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